11월 기준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서울.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한 외국인이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눈이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든 순간에도 서울은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의 헬싱키 출신 안나라고 합니다. 이번에 어머니와 함께 한국 서울로 여행을 왔어요. 어머니는 평생 북유럽에서만 살아오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께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은 저희 모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졌죠. 서울에서의 첫 며칠 동안 우리는 이 도시의 모든 것에 감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옥 마을에서 본 전통 가옥의 아름다움, 번화한 명동 거리의 활기, 그리고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한국의 첨단 교통 시스템에 매우 감탄하셨습니다. 안나, 이렇게 효율적이고 깨끗한 지하철은 처음이야. 헬싱키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죠. 하지만 여행 4일차가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11월 27일 새벽부터 서울에 폭설이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서울의 거리와 건물들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거든요. 눈은 10cm를 훌쩍 넘어섰고 여전히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날 폭설이 117년 만에 11월 최대 적설량으로 기록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창밖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안나,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리다니. 서울에서도 폭설이 이렇게 오는구나.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한참 동안 눈 덮인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헬싱키에서는 이런 폭설이 오면 교통이 마비되고 길이 얼어 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었죠.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정 취소하고 그냥 호텔에 머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날은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러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안나, 우리가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폭설 때문에 하루를 놓칠 순 없잖니. 서울이 이런 날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직접 보고 싶기도 하구나. 어머니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우리는 외출 준비를 하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저는 내심 걱정하며 거리에 나갔지만 서울의 모습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텔 앞 도로에는 이미 제설 차량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주요 도로는 빠르게 정리가 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분주하게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봐. 도로가 벌써 깨끗해졌어. 제설 작업으로 거리가 깨끗해진 것 같아. 어머니는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안나, 정말 빠르구나. 우리 헬싱키에서는 도로를 이렇게 빠르게 정리하지 못해서 항상 교통이 마비되곤 했잖니. 서울은 정말 체계적인 도시야. 저희는 골목길도 걸어봤습니다. 그곳에서는 상점 주인들과 주민들이 삽을 들고 나와 스스로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을 텐데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며 눈을 정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안나, 이런 모습은 정말 배울 점이 많구나. 모두가 이렇게 협력하면 어떤 문제도 금방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른 아침부터 서울의 대중교통은 여전히 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통 앱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했는데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버스가 제 시간에 도착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역시 줄을 서서 질서 있게 탑승하고 있었죠. 엄마, 여기는 폭설에도 대중교통이 끊기지 않아. 버스도 지하철도 전부 실시간으로 운행되고 있어.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감탄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기술도 훌륭하지만 이렇게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잘 작동하는 거겠지. 그날 아침 서울의 모습은 저희 모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눈이 내리는 중에도 혼란스러움은 전혀 없었고 시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질서를 지키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기술과 시스템만으로 움직이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어머니와 저는 폭설로 새하얗게 변한 서울 거리를 걸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근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저는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버스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류장 전광판에 표시된 도착 시간은 흔들림 없이 정확했고 몇 분 뒤 정말로 버스가 눈길을 뚫고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안나, 정말로 제 시간에 오다니. 어머니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버스를 타고 자리를 잡은 뒤 창밖을 바라보니 도로 위에는 제설 차량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었어요. 눈발 속에서도 차들이 막힘없이 움직이고 보행자들은 인도를 따라 안전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는 폭설에도 도로가 마비되지 않나 봐. 제설 작업도 빠르고 체계적인 것 같아. 어머니는 감탄하듯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헬싱키에서는 도로가 이렇게 빨리 정리되기 어려운데 정말 대단하구나. 버스는 주요 도로를 따라 매끄럽게 이동했습니다. 눈길에서도 차들이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이동하는 모습과 제설 작업이 거의 끝난 도로는 제가 북유럽에서 경험했던 폭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의 광경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안나, 이런 건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시민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서로 돕는 것도 큰 이유일 거야.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서울에서 눈이 많이 내리면 각 지역에서 상점 주인들이 상점 앞을 정리하고 시민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폭설 상황에 협력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전하자 어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하니 역 입구와 플랫폼은 눈과 상관없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특히 승강장에 바람막이 문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 날씨와 완전히 차단된 덕분에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이 인상 깊었습니다. 어머니는 전광판에 표시된 열차 도착 시간을 보며 다시 한번 놀라셨어요. 열차가 몇 초 단위로 안내되고 있다니 정말 신기하구나. 이런 시스템은 헬싱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열차가 플랫폼에 도착하자 승객들은 질서 정연하게 승하차했고 열차는 눈으로 덮인 서울의 거리를 가로질러 정확히 출발했습니다. 열차 안에서도 서울 시민들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또 한 번 감탄하셨습니다. 어떤 젊은 승객은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미소를 지었고 짐이 많은 승객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나, 이런 건 단순한 기술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서울 사람들은 정말 서로를 배려하네.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니까 도시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겠지. 저도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대중교통 경험은 단순히 이동수단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폭설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기술, 체계, 그리고 사람들의 협력이 만들어낸 놀라운 풍경이었죠. 지하철이 명동역에 도착하자 우리는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명동거리는 여전히 많은 눈이 쌓여 있었지만 보행자 도로는 거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눈을 치우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모습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안나,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야.
서울은 시민들과 시스템이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도시구나. 그날 어머니와 저는 폭설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서울의 모습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첨단 도시라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과 기술이 함께 만들어낸 특별한 장소였죠. 명동의 거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어머니와 저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친구 지연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지연은 몇 년 전 제게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서울이란 도시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해준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번 여행에 특별한 추억을 만들 생각에 들떠 있었죠. 하지만 약속 시간이 다 되어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안나, 내 친구가 왜 이렇게 늦을까? 이런 날씨 때문인가?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지만 저는 조금 화가 난 상태였어요. 엄마, 지연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연락도 없이 늦을 수 있는 거죠? 눈이 이렇게 많이 온 날이라 지연도 무척 바빴겠거니 이해하려 했지만 약속에 늦는 그녀를 나무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지연이 보였습니다. 온몸이 눈으로 덮여 있었고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안나, 정말 미안해. 오늘 정말 일이 많아서.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서둘러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화를 낼 수 없었지만 왜 이렇게 늦었는지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지연, 내가 얼마나 바빴는지는 이해해.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었길래 이렇게 늦게 온 거야? 제 질문에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나 서울시 교통운영본부에서 일해. 오늘은 폭설 때문에 도로 상황을 관리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어.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친구가 아니라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운영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눈이 많이 온 날에도 서울의 대중교통이 멈추지 않고 도로가 빠르게 정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교통운영본부? 그런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를 만나러 온 거야? 나 정말 몰랐어. 저는 그녀의 직업에 놀라며 물었고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나, 서울은 대중교통과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눈이 내리기 전부터 기상청 데이터와 도로에 설치된 IoT 센서를 통해 적설량과 결빙 위험 지역을 예측하고 제설 차량과 장비를 사전에 배치했지. 우리는 오늘 새벽부터 폭설 예보에 따라 밤새 긴급 대처에 들어갔어. 지금도 교통관제센터에서 버스와 지하철이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 중이야. 지연의 이야기를 들으니 서울의 폭설 대응이 단순히 운이나 임시 방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준비와 첨단 기술,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만든 결과였죠. 지연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미안한 얼굴로 덧붙였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부터 내가 이곳에 오기까지 정말 힘들었어. 눈이 쌓이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도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든. 특히 주요 도로의 제설 작업을 우선적으로 지시하면서 인면도로와 교차로의 상황도 꼼꼼히 점검해야 했어. 하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다행이야. 관제센터에서는 전국의 데이터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대응책을 세우고 제설 차량과 장비를 가장 필요한 곳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휘하고 있거든.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어? 듣기만 해도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아. 그러자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서울의 교통관제 시스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이야. 도로 상황, 대중교통 운행 상태,
심지어 날씨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돼 필요한 곳에는 제설 차량을 추가로 보내거나 사고, 위험 지역에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화면 속 지도는 수많은 데이터와 함께 생생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시민들의 협력이야.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들이 질서를 지키고 상점 앞에 눈을 스스로 치우거나 서로를 돕는 모습이 정말 큰 도움이 돼. 이런 폭설 속에서도 대중교통이 끊기지 않고 도로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건 결국 모두가 함께 노력했기 때문이야. 그제야 저는 서울의 진정한 힘이 기술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연, 내가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돼서 정말 미안해. 내 덕분에 오늘 서울에서 정말 많은 걸 느끼게 된 것 같아. 제가 진심으로 말하자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나, 내가 이렇게 이해해줘서 고마워. 서울의 좋은 점을 느꼈다면 내가 힘들었던 보람이 있는 것 같아. 카페를 나서며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발이 날리고 있었지만 도로는 제설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어 금세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연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연,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는데 정말 대단해.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면 오늘 서울은 정말 혼란스러웠을 거야. 저도 어머니의 말에 동의하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엄마, 오늘 지연 덕분에 시스템뿐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것 같아. 그날 지연과의 만남은 단순히 친구와의 재회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기술만으로 움직이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협력과 노력, 그리고 기술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진 진정으로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와 어머니는 아침 일찍 공항으로 향하기 위해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지하철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는 동안 열차는 정시에 도착했고 플랫폼은 평소처럼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전광판에 표시된 실시간 열차 도착 시간을 보며 서울에 대한 감탄을 멈추지 않으셨죠. 안나, 서울은 정말 끝까지 놀랍구나. 폭설로 모든 것이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이곳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 저도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북유럽에서 폭설이 내리면 교통망이 마비되고 일정이 모두 연기되는 일이 다반사였으니까요. 공항철도는 조용하고 편안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도로는 이미 정리된 상태였고 모든 차량과 대중교통은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설 차량들이 도로를 정리하는 모습도 간간히 보였죠. 어머니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안나, 내 친구 지연이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 이렇게 도로와 교통이 아무 문제 없이 움직이는 게 다 그들의 노력 덕분이겠지. 그 말에 저는 어제 지연이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지연이 말했잖아.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사람들의 협력과 노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서울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기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모습이 이 도시의 매력인 것 같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서울의 체계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은 활기차고 정돈된 모습이었고 짐을 맡기거나 체크인을 하는 과정도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공항 내부를 둘러보며 감탄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안나, 공항에서도 이런 질서와 안정감이 유지되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서울은 마지막까지 놀라움을 주는 도시야.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서울에서 배운 것들은
단순한 기술이나 시스템만이 아니야. 사람들의 태도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곳이었어. 창밖을 바라보며 우리는 서울에서의 며칠을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지연과의 만남에서 들은 이야기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첨단 기술로 돌아가는 도시가 아니라 그 기술을 뒷받침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헬싱키로 돌아간 후에도 서울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도 조금씩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안나, 우리도 헬싱키에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 보자. 여기서 배운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비행기에 탑승해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서울에서 보낸 며칠 동안의 추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서울의 폭설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술과 시민의식, 그리고 협력이 만들어낸 조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삶에 대한 새로운 교훈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헬싱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자마자 헬싱키의 거리는 우리가 서울에서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직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로와 혼란스러운 차량들, 그리고 연기된 트램과 버스들까지. 어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안나, 헬싱키에서도 서울처럼 될 수 있을까?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조금 더 협력하고 서로를 배려한다면 이런 상황을 더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서울에서 배운 것들을 조금씩 실천해 보자.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노력하면 헬싱키도 충분히 변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제 자신을 향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느낀 시민의식과 협력 정신은 제가 앞으로 헬싱키에서 실천하고 싶은 새로운 목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의 폭설 속에서 경험한 기술과 협력은 단순한 여행의 추억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교훈을 기억하며 저도 제 주변과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어머니와 함께 서울을 여행하며 폭설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이 도시의 질서와 협력을 직접 경험한 안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서울이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기술의 힘이 아니라 사람들의 성숙한 의식과 따뜻한 협력이 만들어낸 조화였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세요. 감사합니다.